안녕하십니까. 문서 요약 텍스트 AI 데이터 구축의 PM을 맡고 있는 이경락이라고 합니다. 앞선 발표분들을 제가 자세히 들었던 건 아니지만 대체로 좀 전문성에 기반을 해서 AI 성과들을 발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약간 어떤 취지에 맞는 그 데이터댐이라고 하는 그 컨셉에 맞춰서 저희 성과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제목 자체가 저희 보면 그 우수 활용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어깨에 뽕이 들어간 채로 우리 이런 거 잘했습니다. 우리 이런 취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이 과제들, 혹시 정부 과제들 하실 분들, 혹시 데이터댐에 기여하실 그런 기업들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이것들은 다시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하나하나 좀 10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데이터댐이라고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제를 설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댐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함축어이기도 하지만 진짜로 댐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들도 댐, 그러니까 물 모아두듯이 댐에 모아놓을 수 있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 데이터 댐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댐에도 여러 가지 용수가 있습니다. 논에 물대기 위해서 농업용수도 있고, 공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공업용수도 있고, 그리고 생활용수, 우리가 수돗물로 쓰는 것들, 식수로 쓰기 위해서 식수원, 더 깨끗한 물들이겠죠. 그런 생활용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 데이터 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그런 공업용수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업용수로 활용된다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일단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무언가를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용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저희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른 산업 분야 혹은 다른 회사들 혹은 다른 개인 혹은 연구자들이 이것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AI나 산업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데이터댐 사업의 목적이기도 하고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싶어 했던 그런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요약 데이터 자체가 앞으로 그 데이터댐의 공업용수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두고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과제 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다양한 컨소시엄들이 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데이터 구축이면 그렇게 복잡할 게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데이터 구축 작업 하나에도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정성, 다양성, 개방성, 체계성, 전문성, 응용성, 저희가 다양하게 얘기는 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저희 데이터 요약 과제 같은 경우에는 특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문을 어떻게 계속 활용할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사실 저희 정부 과제들에서 다양한 원문 데이터들을 쌓고 있습니다. 말뭉치로도 쌓고 있고. 그런데 안타까운 점들은 그런 것들을 연구용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상업적으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원문 데이터들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러한 일종의 자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활용의 요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관 기관인 저희 비플라이 소프트에서 저작권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원래가 그 저작권 유통 대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그 뉴스코리아 사업에 저작권 유통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다른 그 고객사들이겠죠, 저희한테는 그 언론사들에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을 확보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조건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원문을 가지고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문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음으로 이제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약 데이터를 쓰고 있는 것들은 저널리즘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널리즘 데이터들은 한국어 특징으로 봤을 때 굉장히 완결된 형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비문이나 이런 요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교열 담당자, 편집국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텍스트적으로, 한글 텍스트적으로 좀 비교적 높은
그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집을 했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정제가 되어야 되고 뭐 맞춤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언어들을 어휘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위고라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정제 작업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어노테이션 작업입니다. 아무리 원문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문을 제대로 요약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로 만들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웍스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저희 원문 데이터들을 축약되어 있는 형태로 어노테이션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연구소와 AI닷M이라는 회사와 함께 AI 알고리즘을 구축을 하고 응용 서비스를 구축하는 가업들을 실행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히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것을 요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부분들에서 어떻게 더 활용될 수 있을까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 어떤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었는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출물들을 보면 신문기사, 기고문, 잡지, 법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출물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문 데이터 같은 경우에 대체로 이제 저널리즘 텍스트가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널리즘 텍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집국에서 계속 교열 교정을 하는 굉장히 그래도 우수한 한국어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표라면 그 원문 텍스트 그리고 원문 텍스트에 대한 축약되어 있는 그 학습 데이터 이것만 있으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춘 지점은 이 데이터 중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AI를 개발하거나 향후 연구가 될 수 있을 텐데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메타 정보를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신문사인지 혹은 정치면인지 문화면인지 사회면인지 이런 면종 같은 경우도 구분하고 뭐 크기 기사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 뭐 중간 정도인지 이런 것들도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면에서 축약되어 있는 정보와 경제면을 축약하는 정보 그런 것들 축약하는 AI의 알고리즘이 다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긴 글을 축약하는 것과 짧은 글을 축약하는 것과의 알고리즘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다양하게 향후에 응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메타 정보를 추가로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개발을 위한 학습 목표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을 위해서도 이 원문 데이터의 메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천 데이터 수집 및 확보 이게 첫 작업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체사들, 그러니까 언론사들과 계약을 통해서 어떤 저작권의 권한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정부 과제를 통해서 확보된 데이터들, 원문 데이터들의 경우에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 굉장히 큰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약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원문 데이터의 저작권 확보하는 데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 데이터들을 저희가 디지털화해서 저희 구축을 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정제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비플라이 소프트에서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정제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 다른 가공 도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 도구 그리고 가공 도구를 위한 작업들은 가공 도구를 위한 데이터 작업들은 위고 서비스, 위고라는 회사하고 그리고 그 어노테이션을 하는 그런 기업에서 함께 그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일단 해당 내용들을 정제하고 가공해서 제이슨 파일 형태로 테스트웍스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업체에 저희가 넘겨되게 되면 테스트웍스에서 그 원문 데이터들을 가지고 각자의 그런 저희가 그 모집된 어노테이터들을 통해서 실제로 추출 요약과 생성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천 데이터들을 그 추출과 생성 요약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 가공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추출 요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냐면 그 전체 그러니까 뉴스나 혹은 어떤 텍스트 중에서 가장 이 텍스트의 성격을 설명할 주제 문장들 세 가지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장 하나 그리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두 문장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 용이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린 저널리즘 텍스트라는 것들은 주로 이제 역피라미드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피라미드는 뭐냐면 첫 리드문이라고 했은 첫 문장에 전체적인 뉴스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문장을 1주제문으로 나누고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문장을 선택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노테이터들의 아주 높은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추출 요약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성 요약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언어로 만들어내는 아주 창의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추출 요약으로 나왔었던 새 문장을 다시 종합하여서 새로운 창조적인 문장으로 나누는데 이런 것들도 실제로 어노테이터들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공 작업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저희 원문을 주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추출 요약으로 세 가지 문장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가장 주제로 적합한 문장을 1문장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이제 역피라미드로 구성이 된 그 뉴스 그러니까 저널리즘 텍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쉽게 나오긴 하지만 종종 이렇게 맨 끝에 주제가 담겨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고문 같은 경우 사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기고문 같은 경우에도 문서를 축약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맨 끝에 문장에 그 주제문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가이드라인 을 하고 몇 차례 검수를 거쳐서 그 축약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출 요약 세 가지 하고 생성 요약 따로 하고 그리고 원문에 대한 품질 평가를 하고 이 검수 과정을 두 단계에서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일종의 그런 입력물과 산출물 예시들입니다. 그래서 원문이 있고 원문에서 세 가지 추출 요약을 하고 그리고 그 추출된 요약문들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생성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성 요약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있어서 핵심 문장을 몇 퍼센트 60% 이상 핵심 어휘는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축약할 때 있어서 그 핵심어 외에 다른 것들 언어를 몇 가지를 전환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게 사실 검수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축약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도 그런 그 데이터가 쌓여 있는 데이터가 쓸모가 없으면 이거는 학습 데이터로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제 검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해당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검수는 전수로 1차 검수는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노테이터들이 했었던 작업들을 검수하는 전수 검수하는 검수 인력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거쳐서 능숙하게 하는 그런 어노테이터들을 따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전문가 검수를 통해서 검수 과정은 적절했는지 그리고 그 검수 내용에 있어서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뭐 오류 사항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전문가가 검수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이슨 파일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구성의 예시입니다.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메타 정보들도 부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AI 허브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 형태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데이터 내용 예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원문 데이터 그리고 추출된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추출 요약된 학습 데이터 그리고 생성 요약된 학습 데이터뿐만 아니라 원문에 있어서 다양한 그 메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 정보를 따로 모아서 이거 한번 따로 학습시켜보고 저것도 학습시켜보고 요것의 특성은 뭐지라고 파악해 보시면서 AI를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AI 데이터 활용 서비스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요약 API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 데이터들을 기본으로 해서 일단은 그 저널리즘 텍스트에 대한
그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습된 데이터의 형태가 저널리즘이기 때문에 그런 저널리즘 텍스트의 원문 요약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그것 외에 적당한 길이의 뭐 예를 들어서 소설이나 짧은 수필이나 이런 것들에서의 특정한 뭐 페이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원문 요약 API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API를 좀 더 확대하면 고품질 뉴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뉴스들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저희 응용 서비스에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결된 형태는 아닌데 이 저희 과제가 다 끝나면 공개되어 있는 응용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원문 요약 같은 경우가 왜 우리가 그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블로그 같은 걸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 정보 수집하다 보면 너무 광고 메시지가 많고 전혀 그 데이터와 상관없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문 요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쓰레기 데이터, 가비지 데이터들을 빼고 핵심적인 요약들만 추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활용도도 굉장히 높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널리즘적으로 봤을 때에는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뉴스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주제문만 보고도 이게 사실관계, 팩트를 체킹할 수 있는 주요한 정보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문이니까 주요 문장들을 요약을 하거나 추출했는데 여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이 없네. 그러면 이것들은 사실은 사실관계가 굉장히 미약한 그런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출된 사실관계를 봤더니 이것들은 내가 빠르게 체크를 해보니까 이것들은 사실관계 틀린 게 있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뉴스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에서도 이런 축약 데이터들을 응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응용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크라우드 소싱 같은 경우에도 그 사실 후반부에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거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 그 초반부에는 이거 제대로 이 스케줄에 맞게 진행될 수 있을까를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후반부로 들어갈수록 재택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크라우드 소싱으로 할 수 있는 그 워커들, 그 어노테이터들 모집이 굉장히 수월해진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후반부에 그런 참여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되거나 이런 분들까지 그런 분들까지 하게 할 경우에는 거의 3,000명 이상의 그런 크라우드 워커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커톤 대회 관련된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일정상으로는 저희가 그 코드 제출 마감이 13일까지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 순위 집계나 이런 것들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참가자 현황을 보게 되면 그 저희가 추출 요약과 생성 요약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참가를 받았는데 370팀, 228팀, 굉장히 총 그러니까 600팀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참여해서 아주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런 그 AI 구축이나 뭐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큰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매진말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이 전체적인 이런 데이터 축약 과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때문에 다양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과제들, 국가 과제들이 계속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용수를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데이터 축적, 그리고 그 축적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리고 그 잘 되어 있는 자료, 잘 만들어져 있는 학습 데이터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들은 어떤 그 기준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데이터의 엄밀성 이런 것들을 더욱 보완되어서 추가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사실 이 지금의 데이터 구축 사업은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요약과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일찌감치 그런 학습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늦게 지금 출발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을 따로잡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 과감한 R&D 그리고 적극적인 기업의 참여
정책으로 이제 그것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댐 구축이나 혹은 학습 데이터 구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어떻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연구자들 분들께서도 저희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정부나 혹은 저희 데이터 구축을 한 팀들에게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가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혹은 더 많은 메타 정보를 부여해서 더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